설탕의 GI 지수가 92예요. 고구마를 구워 먹는 순간 이미 고구마가 아니게 돼버려요. 자,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 꼭 먹는 게 있죠. 바로 고구마입니다. 요즘은 또 먹기 편리하라고 이렇게 큐브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구마를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고구마를 잘 이용해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고 근선명도도 막 높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고구마 때문에 의문의 일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막 억울해하고 있겠죠. 나는 고구마만 먹었는데 왜 살이 쪘지? 나는 살이 찌는 체질인가? 오사치는 살이 찝니다. 고구마가 우리를 다이어트를 시켜주려면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1번, 어떻게 가공했는가? 자, 2번, 쿨링 과정을 거쳤는가? 자, 3번, 껍질이 있는 채로 가공을 했는가? 자,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씩 한번 짚어볼게요. 자, 1번, 어떻게 조리했느냐? 고구마를 어떻게 조리했느냐에 따라서 고구마의 GI 지수는 정말 천지 차이로 변화합니다. 자, GI 지수라는 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의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 표시해둔 지표거든요. 이게 55 이하면 보통 혈당을 많이 건드리지 않는 축에 속합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삶은 고구마가 이 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굽거나 튀긴 고구마는 어떨까요? GI 지수가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치솟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미국 국립보건원에 올라와 있는 고구마의 조리 방법에 따른 혈당 지수에 대한 표인데요. 왼쪽에 있는 돌, 옐로벨리, 자, 이런 것들은 고구마의 종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일드가 삶은 거를 말하는데, 삶은 거는 혈당 지수가 아주 준수해요. 44에서부터 한 65까지 우리 보통 고구마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베이크드랑 로스티드, 이렇게 구운 고구마를 보면요, 완전 뻥튀기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탕의 GI 지수가 92예요. 고구마를 구워 먹는 순간 이미 고구마가 아니게 돼버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베이크드랑 로스티드의 차이점을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이 베이크드는 말 그대로 빵을 굽듯이 오븐에 이렇게 굽는 걸 얘기해요. 우리 오븐에 굽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에어프라이기에 굽는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스티드는 그릴드랑 좀 비슷한 표현인데 철판에 고기를 구워 먹듯이 먹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캠핑 가서 은박지에다가 고구마를 싸가지고 불에다 구워 먹었어요. 이런 것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캠핑 가서 다이어트 음식을 먹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헬창이거나 아니면 운동선수가 아니시라면 이것들은 바로 뱃살로 쑥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쪄내거나 아니면 삶아내면은 혈당 지수가 더 낮은 이유가요, 바로 저항성 전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에 저항하고 혈당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 섬유질에 가까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 굽는 과정은 이 저항성 전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단순당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고구마는 꼭 삶아 드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고구마 큐브도 보면은 이렇게 쪄냈다고 하는 고구마는 자색이든 노란색이든 뭐 괜찮은 거고요. 이렇게 구웠다고 나와 있는 고구마는 성분표에 뭐 탄수화물 함유량이 얼마가 돼 있든지 간에 손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번. 고구마를 식혀 먹어라. 쿨다운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이 고구마의 전분이 가열이나 아니면 조리 때문에 분해가 된 다음에 이렇게 쿨다운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저항성 전분의 함유량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이건 감자나 아니면 뭐 쌀 같은 다른 전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최대 3배까지도 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판매되고 있는 고구마 큐브들을 보면 이렇게 냉동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자연스럽게 쿨다운이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는 뭐 딱히 거부할 이유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쿨다운 된 거를 다시 가열해서 먹는 경우에도 이 효과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남아있는 비타민 C나 아니면 엽산 같은 비타민, 미량 원소들이 많이 소실된다고 하니까 해동 정도만 하시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녹은 다음 섭취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고구마를 삶아 드시는 분들도 따끈따끈한 상태로 아마 드시고 싶을 테지만 냉장고에 하루 정도 쿨다운을 시켜두셨다가 다음날 드시는 게 이렇게 뭐 다이어트나 아니면은 림메스업 같은 걸 하실 때 더 유리하실 거예요. 자, 3번째, 껍질째로 가공할 것. 자, 고구마를 껍질을 벗기고 삶거나 아니면 굽는 경우에도 비타민 C나 아니면 뭐 엽산 같은 미량 원소들이 유출과 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조리하기 전에 작은 조각으로 조각조각 내서 조리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향성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시중에 팔고 있는 고구마 큐브의 조리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은 고구마 껍질을 벗긴 다음에 이게 조각조각 내서 큐브 모양을 만들어서 뭐 삶거나 아니면 굽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미네랄, 기타 미량 원소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이 미량 영양소까지 챙기고 싶다면 직접 고구마를 사셔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조각을 내지 않고 물에 삶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자면 첫 번째, 고구마를 조리할 땐 찌거나 삶을 것, 큐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찌거나 삶은 것을 선택할 것. 자, 두 번째, 아이싱된 제품 아니면 냉동된 제품 괜찮고요. 삶은 고구마도 하루 정도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다음날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양적으로 충분한 고구마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껍질이 있는 채로 통째로 삶아서 먹을 것. 자, 마지막으로 감자와 밥, 호박 같은 이런 전분류들도요, 고구마랑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참고해서 그렇게 드셔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